반갑습니다. 최혜린입니다. 9월 첫 거래 우리 시장 이제 막 문을 닫았네요. 1885부터 1921까지 코스피는 정말 롤러코스터 스타일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매하시기가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종가는 약간은 시시하게도 시가 부근에서 끝이 났는데요. 중간에 수급 공백으로 1900이 크게 깨졌었는데 프로그램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개선되면서 일단 플러스권에서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요. 애플로부터 추가 소송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낙폭이 아주 컸었던 것 대비 조금은 제한적이었다 보여지고 중국 지표도 제조업 지수가 9개월 내 가장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경기 부양을 오히려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재료로 시장은 해석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중국장도 오늘 괜찮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정확한 종가부터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 및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9월의 첫 거래의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한 뒤 곧바로 하락 전환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와 또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초반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주춤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 우위로 전환해 시장을 관망하면서 오늘 장은 1910선에서 좀 등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4% 상승한 191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인은 약 230억 원 정도 순매도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소폭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글로벌 경기 공조에 대한 기대감에 닷새째 상승했습니다. 510선을 재탈환해 오늘장 상승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코스닥 마감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81% 상승한 512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기관이 막판에 매도폭을 좀 키우면서 300억 원 넘는 순매도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400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돼 사흘 만에 하락했는데요. 교보생명 지분 매각 관련 물량 유입에 대한 기대로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보다 3원 70전 하락한 1131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더 키운 모습입니다. 오늘장 1.22% 밀려나면서 121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들은 선방했는데요. 현대차가 0.42%, 기아차가 2%대, 현대모비스 역시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31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반면에 0.81% 밀려나면서 36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삼성생명도 1%에 가까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95,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가 0.71%, 한국전력도 약보합권에서 2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 강보합권으로 주당 2,000원씩 오르면서 23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테리온이 1.66% 하락하면서 29,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파라다이스가 1.57% 하락, 반면에 CJ홈쇼핑은 2.35% 오르면서 22만 2,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안랩 역시 강보합권에서 12만 4,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0.24% 소폭 하락했네요. 서울반도체 오늘장 2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이 3.48%, 인터플렉스는 2.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젠백스는 1%로 상승하면서 45,350원에, 위메이드는 3.87% 오르면서 59,1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의 추가 제소에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서 IT주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곧바로 낙폭을 축소한 뒤에 오늘장은 1% 안팎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당 15,000원씩 밀려나면서 오늘장 121만 8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외국인이 팔았지만 기관이 좀 막아주면서 상승 마감했네요. 오늘장 강보합권으로 26,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 SDI가 1.4% 상승 마감, 반면에 LG전자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69,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시면 오늘장 현대차가 0.42% 소폭 상승했고요. 기아차가 2%대로 오르면서 주당 1,500원씩 상승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주당 6,000원씩 오르면서 31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위아가 2.22%, 만도가 1.24% 오르면서 16만 3,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유화학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2.75% 상승했고요. GS가 2%, 호남석유가 2.56% 상승했습니다. KP케미칼 역시 1.67% 오르면서 12,200원에, LG화학은 주당 4,000원씩 오르면서 30만 5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증진 기대감에 음식료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일유업은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의 상장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장 3.46% 올랐고요. 롯데삼경이 1.8%, 오뚜기가 3.47%, 빙그레는 주당 4,300원씩 오르면서 89,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롯데제과 역시 주당 6만 5천원씩 상승했네요. 168만 9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에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엔터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가수 싸이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6.47% 오르면서 65,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M이 6%대, 티이스트가 3.6%, 펜엔터테인먼트 역시 3.86% 오르면서 4,9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가 신작 길워드2의 흥행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게임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길드워2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NC소프트가 4.55% 오르면서 26만 4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게임빌이 5.69%, M게임이 5.4%, 게임하이는 3.25% 오르면서 9,5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고려아연이 막판에 매수세를 훨씬 많이 받으면서 5.75% 급등해 43만 2,500원에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 다 올랐는데 우리만 소외되나 했었지만 같이 일단은 반등을 해줬는데요.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도 1920은 좀 무리였지만 10선 정도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잭슨홀미티 평가부터 좀 들어보죠. 네, 연구원님. 예. 네, 잭슨홀미티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전일 지난 31일 버냉키 의장은 미국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포럼에서 미국 경제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연설에서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시행 시기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이었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낮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었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첫 번째로 그동안 연준이 시행했던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세 가지 우려사항, 즉 주택 시장에 대한 부진, 그리고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용 및 금융 시장의 불안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선택의 향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낮아진 기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했다. 그러한 판단, 그 정도로 이제 판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ECB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시장이 기대하는 위기 국가의 국채 매입을 하겠다. 구체적인 조치가 좀 나올까요, 이번에? 이제 시장에 어쨌든 간에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큰 기대는 지금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9월에 이제 자금의 흐름은 이제 ECB의 유로존 국채 매입 여부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는 6일에 ECB 정례회의에서 국채 매입 세부 방안 제시 여부가 9월달 그리고 향후 이제 4분기에 주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이전까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ECB의 이제 국채 매입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면 이제 스페인 2년물 국채 금리와 독일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은 그 어떤 특단의 좀 대책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ECB에서의 이제 국채 매입 여부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한 확인 이후에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장중에 중국의 지표가 나왔었는데 아무리 중국에서 뭐 몇 번 지준율 인하, 뭐 금리 인하했다 할지라도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HSBC 홀딩스는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7월 확정치인 49.3보다 낮은 47.6을 기록하면서 중국 제조업 지수가 침체가 이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이제 10개월째 제조업 경기 수축과 확장을 가르는 50을 지금 밑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8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중국의 제조업계가 현재 지금 극심한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성장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고용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준율 카드라든지 아니면 은행 대출 규제 완화 등의 그 정책 완화에 아마 좀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 뭐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22 결과야 며느리도 모르고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일 닷새 만에 외국인들이 1900포인트 부근에서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 하단을 다소 좀 견조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900포인트 부근은 지지선이 포진해 있는 위치인 만큼 아마 그 코스피는 1900포인트 초반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현재 지금 코스피는 상승 에너지 비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강세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벤트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과거에도요. 이벤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오히려 좀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1900포인트대에서는 1900포인트 초반에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이제 거래소 대형주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중소형주의 강세는 조금 일시적일 수도 있다. 대형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전반적인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전화 없었지만 8,000억 이상 프로그램 매수세를 받기도 했었고 4,500원 이상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출렁출렁했었는데 프로그램 수급을 먼저 보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차익 거래 쪽으로 많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차익 거래 쪽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5일 연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그 선물 옵션을 약 일주일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차익 잔고가 매도 차익 잔고보다 약 한 4, 5조 정도 가량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차익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은 선물 만기가 도래하는 날까지 계속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여기 보면은요, 잠시만요. 네. 지금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한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다시 선물을 매수함으로써 베이스 상황이 정상적인 흐름이 들어오면서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가 상당히 좀 줄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좀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2시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프로그램 매도세는 오히려 장 막판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은 조금의 어떤 내일장의 흐름에 프로그램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업종별로는요, 오늘의 흐름은 전기전자 쪽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적으로 다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연기금도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은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를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연기금만이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일반적인 뭐 증권사라든지 보험사에서는 많이 매도가 나왔다. 반면 운송장비 쪽에서는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연기금 또한 동반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종목의 어떤 흐름들은요 프로그램 제외한다면 외국인들과 그리고 연기금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어느 정도 모아가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많은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전반적인 충돌이 발생한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요 역시 이 연기금의 거래소의 7월 이후에 지속적인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오늘로서 살짝 꺾였다는 점을 우리는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연기금이 외국인과 같이 종목들을 모아가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런 연기금이 코스닥은 오늘 소폭 팔았다는 점을 역시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였던 수급상의 특징주 혹은 뭐 그냥 개별적으로 특징 종목이 있다면 좀 몇 종목 추려주십시오. 예. 제일 처음으로 특징주로는요, 호남석유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정유주들의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이 이 금융 완화 정책, 즉 3월 이후에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등을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요. 금리 정책,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장의 그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9월 이후부터 이제 이 통화 정책에 따른 어떤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좀 화학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카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카드 오늘 14.6%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LG U+가 지난주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무려 10%까지 올라서 출발했다가 강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카드의 경우에는요, 이런 내용들 속에서도 이렇게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이런 초강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7% 정도 되는 물량을 이익으로 소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삼성카드가 이익을 낸 금액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을 하면 전체 수량이 줄어들 것이고요. 배당에 대한 이익이 좀 더 커질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이번 한 번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삼성카드가 어떤 그 자사주 소각을 해 나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이 오늘 아주 강한 강세를 보인 어떤 원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신고가 행진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 코스닥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쭤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기관이 사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인터넷 모바일 게임주부터 출발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의 어떤 코드가 이제는 한류의 어떤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내용 가지고 또다시 좀 강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현재 바로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직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시세는요, 좀 더 강력한 시세가 조금은 아직도 더 남아있다 이렇게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좀 가볍게 상승하는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적정 수준의 거래량 속에서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 점을 본다면 역시 아직까지 엔터테인먼트의 강세에 조금 더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 중반에 45,000원에서 8월 달 55,000원에서 이제 65,000원까지 왔는데 YG엔터 같은 신고가 종목 신규로 매매도 가능합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꼭 쥐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반적으로요. 이제 전고가 전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의 특징은요.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살짝 한번 접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을 받아서 다시 튕겨져 나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철저히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추격
추격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일정한 추세대를 그린 다음에 이 추세대에서 맞는 지점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추격보다는 조금 추세대를 확인하자.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요, 이런 종목들이 또 빨리 조정을 한 번 더 보이고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이상에서의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철저히 관망 그리고 추세대에서만 조금씩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무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특별히 YG엔터에 대해서 그런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장 갈 만한 관심 종목 하나만 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요, RNL 바이오 꼽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주들의 흐름, 제가 강조를 상당히 좀 많이 했던 부분은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아멕스 생명과학 지수, 양 지수, 생명과학 지수가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현재로서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의 어떤 그 하나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바이오주들의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CTC 바이오라든지 에스텍 파마로부터 출발해서, 종목군들, 낮은 종목으로 출발하는 마크로젠 등의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좀 휴식을 거의 이제, 조정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런 국면에서 지금 RNL 바이오의 조정 완료 후 이제 재상승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의 어떤 그 추세적 패턴을 본다면 이러한 하락 추세를 완전히 이제 벗긴 부분이라서 이제부터는 상승의 어떤 각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타나더라도요, 가격보다는 한 기간 조정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정도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제 지지되는 양상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그래서 RNL 바이오 추천하는 매수 가격은요, 5,0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5,000원에서 한 4,580원 정도 되는 가격이라면 전혀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차 목표치는요, 한 5,6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5,600원 정도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5,600원 정도의 1차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4,700원 정도를 하회하게 된다면 일단 이 적정한 트렌드를 깨는 지점이 될 것이니까요. 4,700원 이하에서는 손절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 가운데 RNL 바이오 내일장 관심수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의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국 뉴욕 증시는 노동절 관련해서 휴장이 될 텐데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미리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영종 과장님과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얘기하는 내일장 이렇게 해라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내일 주식을 사도 되는지, 내일장의 변수는, 그리고 내일장 종목을 고를 때 선정 기준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이 좀 날까요? 네 가지 질문을 미리 드려봤습니다. 답을 먼저 저희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최영종 과장님은 개별 종목 위주로 차별적으로 사야 된다 하셨고, 김선윤 대표님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사는 것을 자제하고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최영종 과장님은 22 통화정책회의가 변수요. 김선윤 대표님 역시도 22를 변수로 꼽고 계시네요. 최영종 과장님은 종목을 고를 때 연기금이 사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자고 하셨고요. 김선윤 대표님은 기다리자 하셨지만은 굳이 이제 산다면 개별 종목 위주로 잘 골라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최영준 과장님은 살만한 종목으로 성우 하이텍을 꼽고 계시고 김선인 대표님은 개별 종목 가운데 호텔 신라를 사보자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하나하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오늘 밤에 안 열리니까 글로벌 증시 변수 일단 미국 쪽에서는 안 들릴 듯 싶고요. 우리 나름대로 내일 시장은 조금 흘러가겠다 예상이 되는데 최영준 과장님은 개별 종목 위주로 차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예, 이번 주 장세 흐름을 보시면 이제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에는 주 초반에는 조금 관망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 후반에 조금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좀 시장에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6일 이전까지는 중소형주 위주의 차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하나의 종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종목들이 일정 수익 이상을 발생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셔서 현금화를 좀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 이제 6일 이후에는 이제 6일 이후에 22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의 이제 뭐 지원책이라든지 관련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형주의들로 접근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관망세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 초반에는 중소형주 위주 접근. 주 후반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좀 더 중소형주 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시장에서 뭐 이제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일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들으면 그러면 되겠다 싶지만 지금 꽤 괜찮은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잘 가는데 22에서 뭐 아주 좋은 얘기를 한다 한들 팔기가 조금 그러니까 조금 팔기 좀 애매한 시점이긴 예. 한데요. 종목이라는 게 최근 주가 흐르면 보면 이제 몇 개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은 연출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게임주라든지 게임주 같은 경우에서 뭐 컴투스라든지 뭐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소수 몇 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한 며칠 오르면 빠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을 아예 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일정 수준에 오르면 파졌다가 조금 싸게 정가를 낮춰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일정 수익이 나면은 빨리빨리 현금화를 하자. 22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챙기자라는 얘기셨고요. 김선인 대표님은 기다리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유는 프로그램 때문인가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기다리자고 아직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일단 19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1900포인트 한번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직 좀 기다려줘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장도 오늘 같은 장도 일단 한 번 더 좀 기다려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뭐 국채 매입에 대한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 아직 확실하게 매입한다는 의사가 일단은 발표된 게 또 아니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버냉키 회장의 연설 역시 일단 크게 일단은 입장 재확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22 쪽에 국채 매입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이제 코스피 시장 자체는 당연히 어디까지 갈까요? 1800포인트나 1850포인트까지의 한번 하락폭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이제 투자하시기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하자는 건데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일단 확인을 한 이후에 투자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국채 매입이 확실히 된다면은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뭐 2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서도 그 확실히 된 이유를 확실히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2000포인트 전에 들어가고 수익을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프로그램 매수를 봤을 때는 뭐 차익 매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차익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3일 연속 순 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도 크게 이제 좋은 여건이 아니고 또 하나 코스닥 쪽에서도 일단은 연기금이 조금 이제 80억 이상 좀 매도가 나와줬다는 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차원에서 기관과 외국인과 지금 모든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일단 수익 실현을 조금씩은 해주면서 좀 엇갈린 반응 일단은 서로 눈치 보기 작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을 일단 너무 긍정적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일단은 좀 예주시하신 이후에 국채 매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변수로 얘기하고 있는 22. 왜 22를 보자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결론 사실상 같은데요.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번에 뭔가 하나 나와줄까요? 사실 버냉키 정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독일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22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뭐 국채 매를 당장 하겠다 그런 부분을 기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네. 13일 날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독일 입헌이라든지 관련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너무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차피
어차피 대응하는 측면들이 가장 문제이긴 한데 20에서 국제 매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전에 드라기 총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자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뭐 당장 국제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뭐 버덴키가 언급하다시피 뭐 시장에 나중에 뭐 몇 달 후에 실시하겠다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언급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 시장에서 좀 불안정성을 잠재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지금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한 60일선 근처까지는 얼마든지 장중에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보고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눈높이로 따지자면은 이미 끝난 잭슨홀 미팅이긴 합니다만은 잭슨홀 미팅은 워낙 기대하는 바가 낮았고 그것보다는 22에 뭔가 기대하는 게 좀 더 큰 상황이죠. 그거는 맞춰줘야 된다는. 예,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뭐 QE3 당장 실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던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주택 관련 지표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QE3에 대한 언급이 싹 줄어들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조업 지수들도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당장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언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소연 대표님도 역시 같은 변수로 20의 국채 매입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앞서 이게 잘 되면은 코스피 2000도 된다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국채 매입권인데 일단 코스피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예. 일단 현재 코스피 차트 상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랑 좀 상황이 좀 비슷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국채 매입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때와 같은 차트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망성이 지금 열려 있는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져버린다면 당연히 1800포인트나 18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독일 쪽에서 태클을 걸 가망성을 좀 희박해 보이지만 저는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 기업들이나 전 세계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장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국채 매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해주고 일단은 뭐 메르켈 총리가 독일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서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그렇게 사던 외국인들도 일단은 약간의 매도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수급 상황이 지금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3일날 일단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3일날 그 후에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12일날 또 네덜란드 총선이 겹쳐지면서 아직 유로존의 안정판이 아직 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조금 다시 한번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좀 제대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22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쓰입니다. 동시만기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데 그 전에 이번 주 목요일도 당장 챙겨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번엔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최홍준 과장님은 연기금 매수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연기금이 사실상 꽤 오랫동안 샀었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장을 못 봤습니다만은 1년 만에 가장 많이 사기도 한 날이 있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인 연기금 매매 패턴을 보게 되시면 일단 차트 흐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주가 한번 빠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사실상 조금씩 연기금이 이제 매수 물량을 늘어났었습니다. 사실상 제 5월달, 6월달, 7월달 들어갔었기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연기금이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했던 양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 얘기 했었죠. 이렇게 빠졌는데도 연기금 뭐 하냐. 그런 부분이 연기금 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좀 결부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뭐 운용사라든지 이제 매각사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2분기에 보통 많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2005년도부터 쭉 흐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분기가 3분기에 좀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9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2005년 이후에 이제 9월달에 연기금 평균 매수 금액을 보게 되면 한 1조 한 620억 정도 어느 정도 1조 이상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주가 하락 이후에 연기금 매수 금액이 크지 않았던 측면들 전통적으로 가을과 이제 가을
가을 초반 그리고 겨울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매수에 중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투신권에 조금 이제 동향과도 좀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투신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950 이상에서는 조금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900 밑에서는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네. 상대적으로 그 물량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연기금들이 이제 지금 이제 9월달, 8월달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상대적으로 매수했던 물량이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800선 근처에서 조금 이제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장중에 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1900 이상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종목을 포트나 그런 것들 교체한 시기, 그리고 이제 운용사를 바꾼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를 확인하면서 들어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연기금이 올해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한 몇 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국민연금 목표치는 한 18%에서 10% 사이인데 아직까지 18% 초반대, 아직까지 한 1% 남짓까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샀으니까. 예, 또. 예, 많이 안 예. 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은 연기금 매수 종목에 조금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 남은웅 원장님은 또 최근에 연기금이 재밌게도 외국인하고 비슷한 종목을 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연기금은 그 스타일상 어떤 종목을 선호하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이제 퍼가 낮은 종목들, 예.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그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는 신고가 돌파하는 그 직전의 종목들, 그런 네. 종목들을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종목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접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연기금들이 단기적으로 왔다 가는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접근해서 신고가 이상에서 좀 파는 전략, 그런 전략을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따가 또 종목 얘기 들려주실 텐데 아마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일 듯 싶어요. 종목 얘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종목 기준법, 그냥 개별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개별 종목이 그냥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관없이 너무 잘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상황을 봤을 때 지난주 한 주간 내내 게임주들이 너무 많이 잘 갔어요. 게임주도 잘 갔고 그다음 오락문화주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큰 상승폭을 좀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좀 불안했고 또 한번 코스피가 195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190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다시 한번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다시 이런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가진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9월달 한 9월 초주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도 좀 불안합니다. 이번 주도 불안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인 입장을 좀 보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런 개별 종목들이 크게 이슈를 좀 끌고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개별 종목 중에서도 일단은 중국 정책 그 기대주들을 좀 소비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19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당분간은 짧게나마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종목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주들, 그 개별 종목 중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런 호텔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 쪽이 한 번 더 크게 관심 갖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같이 조금 모여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종목,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도 그 매도 가운데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종목이야말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기대 자체가 크고 또 실적 자체가 문제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이 최근 들어 들어오는 종목들은 일단은 실적이 문제가 없고 좀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차트상으로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자리에 있는 신고가를 노리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편입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꼭 체크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지금 뭐 게임, 엔터도 뭐 사실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내수주이고요. 호텔 신라도 얘기하셨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20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시장보다 더 많이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미 또 많이 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그 20위에 대한 결정 자체는 아직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음 주나마 이제 다시 한번 이슈가 다음 주 정도 결정이 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장에서는 그래도 심리적인 영향 자체가 방어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이런 종목이 한 주간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뭘 살까에 대한 종목 해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영종 과장님이 연기금 매수하는 종목을 보자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어떤 종목 사면 되나요? 네, 오늘은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 성호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여기 처음 들어보신 종목은 아닐 거고요. 네.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이제 성호 하이텍이 특화된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범퍼레일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앞부분에 이제 쇠 안에 있는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국내에 있어서는 독점적인 생산업체고요. 특히 현대차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해외 현지 부분에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는 측면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3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유럽 20에 관련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은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 매출이 확대된다든지 유럽 현지 법인에서도 이제 수익이 개선될 수 있는 전망. 지금 당장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 그 비중 한 10%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12년 예상 실적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6에서 7배 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기금 매매 패턴인데요. 예. 잠깐 연기금 매매 패턴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매매 패턴 흐름 보게 되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샀다 팔았다 좀 반복을 하는데 연기금들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8월 중순부터. 예, 8월 중순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그 전에도 묵직하게 조금씩은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예. 투신권을 파는 부분은 사실상 투신권 물량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이제 투신권 물량보다 좀 많이 사는 업종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초가부터 조금 시세가 봤는데 좀 시세가 강하게 올라갔던 측면들이 있어서 오늘 많이 올랐네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쌍세리 매수가 들어왔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강하게 올라가고 나면 그 며칠 동안은 조금 등락을 거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오늘 이제 종가로는 한 14,350원에 끝났지만 한 14,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전에 이제 시세가 출발했던 측면인 한 12,750원 정도. 그리고 매도가는 제가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로 봤는데 그 선에서 강하게 돌파라고 한다고 하면 좀 더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한 15,000원 선에서 매도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연기금이 좋아하는 또한 그런 스타일의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목표가까지 일주일 단위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우 하이텍을 내일 사보자. 자, 김선우 대표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호텔 신라를. 네, 호텔 신라를 좀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땅히 지금 투자할 추천주가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상황을 봤는데 게임주 관련주들도 제가 추천하고 싶었지만서도 지난주는 제가 게임주를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일단 접어두고 일단은 호텔 신라를 한 번 더 가져가는 걸로 좀 결정을 내렸는데 일단은 뭐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크게 증가해 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오늘까지 해서 8일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이 그나마 조금씩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기금은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이 수급 자체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크게 일단 상황을 봤을 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크게 한번 무너졌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 최고 57,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5만원 밑에까지 깨지면 길게 박스권을 한번 그려줬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한번 다시 한번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 한 6만 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한번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일단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까지도 조금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4분기까지 꾸준하게 일단은 중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일단 면세점 부분이죠. 자, 면세점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마카오 부분에 있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국내 면세점 부분도 이제 몇 군데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매출 자체가 급격하게 3분기부터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57,000원은 무조건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일단 52,000원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한 57,000원 되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박스권 바로 이 박스권 부분인 55,000원 이상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한 번 더 6만 원까지 한번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사실상 지난주에 한 52,000원대 중반에서 매수해서 지금 한 수익이 한 3% 가까이 지금 난 상황인데 신규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홀딩하라고 목표가만 수정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홀딩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가져가실 분들이라면 제 가격대를 한 53,5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가시고 그 이상으로는 좀 잡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추천 종목 AS 우리 최영준 과장님 것도 들어봐야 되겠는데 축하드립니다. 베이직 하우스 일주일 만에 수익이 이게 몇 프로예요? 오늘 장중에 딱 15,000원도 가던데요. 15,000원 잠깐 갔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흐름을 봤던 부분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지만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좀 컸다는 측면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이 한 21,000 얼마 전에 고점 한 22,000원 근처에서 단기간에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 3개월 정도 차트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만들어졌고요. 그 후에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더 시세를 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추천드렸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매도 관점에서 좀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닥권이 한 10,000원대 초반이었었고 그 이후에 한 40% 이상, 40~50% 좀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플러스 좀 일부 나와준다고 하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동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 측면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 투신,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지금 외국인 측면에서도 지금 매도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오름 차트 부담도 있어서 일단은 오늘 이제 15,000원에 못 파신 분들 내일 한 15,000 꼭 뭐 반드시 도달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착실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8.3% 수익. 호텔신라도 사실은 금요일 날 비슷하게 목표가 갔었거든요. 두 분 모두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내일장 뭘 사나 고민 해결 좀 되셨나요?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22 통화정책회의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난 다음 일주일 뒤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성화하이텍과 호텔신라 높은 수익 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나투자증권 최용준 과장님,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바대로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 관련해서 휴장입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